자, 이번 시간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2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용어정의 중개상물,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시험에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자, 우리 법제 3조 기본서 25페이지 메뉴에 박스 안에 있죠.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고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25페이지 먼저 토지입니다. 법조문에는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는데 토지 중에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토지나 공유라고 하면 지자체 토지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중개상물이다. 32회 출제됐는데요. 미채굴 광물은 국가가 광물 채굴권이 있습니다. 개인께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32회 출제됐습니다.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 아까 토지, 건축물 딱 부부에 규정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32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지목이 양어장이든 대지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지목 다 개인 소유면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다면. 자,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국가 거니까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어도 사법상 제한만 되어 있을 뿐이고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가압류 토지,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토지 중개상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다면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공법에서 배우는 개발 제한구역, 뭐 예를 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중개상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허가만 받으면 되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따라서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개인 땅이라면 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건축물 중개상물 아니다. X입니다. 미등기든 무허가든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다면 미등기 건물도 거래 가능하죠. 그 다음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중개대상물이다 했는데 아닙니다. 이른바 대토권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받을 숫자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101동, 105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으면 101동, 105호가 누군지, 입주자가 누군지 정해져 있으면 그건 중개상물이 됩니다. 미래의 건축물로서.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아니라 민법상 건축물이다. 중개상물은.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다. X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상물인데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우리 기본서 29페이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명인망보를 갖춘 수목의 집단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가식의 수목은 동산이라서 아니고 암석, 토사는 토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산 질권 역시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중개상물이다 X고요. 그 다음에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이죠.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20톤 미만 선박, 20톤 이상 선박, 모두 선박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20톤 미만은 동산이라서 중개상물이 아니고 20톤 이상은 의제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중개상물이 된다 X고요. 자, 기본서 30페이지,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기출문제 지문 보겠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토지 등기, 건물 등기도 먼저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하죠. 마찬가지로 임목도 임목 등록원부에 먼저 등록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도로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광업권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상물 되지는 않죠. 자, 오늘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신력 제고가 아니라 전문성 제고라고 했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게 용어정의 중개대상물이라고 했죠. 용어정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행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고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중개업무 적절히 규율 이런 말 없습니다. X입니다. 그래서 2번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업으로 했기 때문에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고 부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업으로 한 이상 중개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컨설팅 업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이지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라 함은 중개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의 권리 빠졌다고 X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 밖의 권리가 빠졌다고 X라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개업공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 그냥 등록을 한 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을 한 자입니다.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업무만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할 수도 있고 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죠.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만을 하는 자를 말한다. X입니다. 중개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보조원이라 함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서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모두 중개 의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한 일방 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으면 그게 공동중개가 되잖아요. 공동중개를 했다면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뢰인에게 모든 개업공개사가 공동책임입니다. 일방중개도 중개에 해당된다. 판례가 있습니다. 8번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중개의 대상이 되지만 그 저당권의 설정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우리 은행에 융자 받으면은 금전소비대차, 즉 돈 빌리려고 융자하잖아요. 돈 빌리면서 융자하는데 저당권 설정하죠. 건저당 설정하죠. 그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은행에 융자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만 중개를 했다면 중개업이 아니죠. 그러므로 항상 간판을 내걸고 있는 상태에서 1회 중개행위를 하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했는데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손님 오면 손님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간판 달고 하면 비록 한 건만 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중개업이란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했죠. 따라서 간판 달고 하면 한 건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며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또한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도 판례에서는 장래의 건물로 취급하여 중개 대상물로 본다. 맞습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다 중개 대상물 됩니다. 미래의 건축물 중개상물 됩니다. 미래의 건축물 중에는 입주권, 분양권이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이 있는데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은 추첨, 당첨 이런 말이 들어가면 중개대상물이 아닙니다. 추첨, 당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추첨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청약 통장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는 중개사물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치와 면적이 하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몇 동 몇 호 나오는 게 확정되는 거.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다고 했죠. 피분양자, 분양당한 사람,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 따라서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뜻입니다. 피분양자가 특정되면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한 문제씩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목적은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행동은 모든 성공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길밖에 없다고 계획 세우고 자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험 보는 날까지 우리 공정모와 함께해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